네, 안녕하세요. 토삼입니다. 네, 저번 주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취소가 되면서 승무패도 같이 이제 취소가 됐는데 그 전주에 이제 챔스 그 회차가 사실상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확실히 챔스랑 리그랑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이번 회차 또다시 챔스 회차인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 그대로 이번 회차도 구매를 할 거니까 참고 잘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경기 풀젠 대 인테르인데요. 이게 지금 74.3%의 투표율을 받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지금 인테르가 지금 원정에서 1.31이라는 배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풀젠이랑 인테르랑 하면 인테르가 지금 현재 1.31이라는 배당을 받고 있고 풀젠이 지금 7.00이라는 배당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이렇게까지 인테르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어요. 뭐 리그에서 지금 지금 리그 컵 경기 리그 챔스 경기 다 포함해서 7경기를 진행했고 4승 3패라는 그런 결과를 내고 있고 뭐 홈에서는 그래도 좋은 성적을 냈는데 원정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상당히 불안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풀젠도 뭐 바르셀로나한테 5대1로 대파를 당한 거 빼고는 자국 리그에서나 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바르셀로나 홈에 가가지고 굉장히 얻어 터졌다 이런 느낌인데 지금 이 경기가 사실상 현재 뭐 팀 네임밸류 그리고 자국 리그의 리그의 레벨의 차이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그냥 흐름으로만 봤을 때는 무조건 풀젠이 해볼만해 보인다라는 그런 경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 경기를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직전에 그 45회차 그러니까 챔스의 회차에서 그 첼시 경기 있었죠. 첼시 경기 일본의 첼시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첼시가 굉장히 흐름이 좋지 않았고 첼시가 배당을 1.37인가를 받았었어요. 근데 역배가 떴죠. 6.2배당이 터졌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거예요. 그리고 라이프치도 1.19라는 배당을 받았었는데 그때도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1.19라는 배당을 받아서 당연히 승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경기가 오히려 10배당, 9배당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챔스는 그냥 보이는 대로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회차에는 배당보다는 조금 보이는 느낌으로 가보려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굉장히 불안함이 많이 느껴지는 경기죠. 근데 제가 이제 좀 주변 그 분들 걸 찾아보니까 1번은 일단 패턴이 없습니다. 찾아보고 다수의 분들 걸 보니까 일단은 인테르의 픽은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는데 무승부까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풀젠의 승은 좀 힘들 것으로 보여요. 7배당이 이렇게 쉽게 터지는 배당이 아닌데 이 경기에서도 터지게 되면 조금 멘탈이 나갈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챔스에 그 관한 승부패는 안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일본에서는 무패 라인이 딱 맞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항상 승부패는 1, 2, 3번을 모두가 통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이 1, 2, 3에서 걸러집니다. 저도 그 대다수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근데 1, 2, 3번에서 과연 정배식으로 이렇게 다 뜰까 이거를 생각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이렇게는 절대 안 뜰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게다가 제가 승부패에서 가지고 있는 철칙은 1, 2번은 절대 정배로 둘 다 가져가지 않는다. 꼭 하나는 꺾는다. 이거의 관점을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고려를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테르 풀제는 꺾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대로만 가면 이거는 부러져야 돼요. 제가 저번 챔스랑 좀 반대로 가겠습니다.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인테르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도 원정에서 1.31을 받아? 그러면 이거는 그냥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초안에서는 제가 이렇게 갔었어요. 뭐 이번 토트넘은 지금 현재 배당이 아마 1.85를 받고 스포르팅이 3.35, 3. 이거 좀 이따 2번 설명할 때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1번을 정배로 가고 2번을 역배로 가져가려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보이는 그대로 해본다면 인테르가 2변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1번을 무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스포르팅 토트넘으로 가볼 건데 사실 이 경기는 스포르팅 토트넘 사실 이 경기는 좀 굉장히 불안한 경기죠. 승부패 다 느껴지는 경기라고 봐도 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스포르팅은 직전 경기에서 3대 0으로 현재 1승을 거뒀고
그 상대가 프랑크푸르트였죠. 예, 프랑크푸르트전. 그리고 토트넘은 아마 그 저기 누구냐 그 마르세유였는데, 사실 지금 토트넘이 현재 리그 시작하면서 무패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트넘이 절대 주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밀리는 느낌으로 주도권을 항상 건네주고, 그리고 그 점유율도 항상 뺏겨요. 예, 대부분 그래요. 스포르팅이 나름 그래도 공격적으로 하는 팀이고 점유를 우선시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토트넘이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경기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저는 이 경기가 진짜 불안해요. 진짜 불안합니다, 이 경기가. 그래서 애초에 토트넘의 배당이 지금 어떻게 매겨져 있냐면 3.35 그리고 3.35 1.85라는 배당이 배정이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토트넘 승보다는 승무 라인으로 원래는 가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근데 제가 토트넘이 위닝 멘탈리티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계속 이번 시즌부터. 스포르팅한테 과연 이 경기를 질 것인지 생각을 좀 많이 해보다가 그냥 이번에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토트넘을. 예. 왜냐면 1번을 꺾기도 했고, 그래서 2번은 그냥 토트넘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근데 만약에 2번으로 가져간다면 저는 스포르팅을 가져가지 무승부는 가져가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이번에는 토트넘을 한번 믿어보기로 결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불안하긴 하거든요, 이 경기가. 왜냐면 스포르팅도 지금 리그에서 리그 포함해가지고 3경기 연속으로 무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토트넘이 그렇게 공격적인 팀이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이 경기는 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데, 글쎄요. 이 경기가 좀 많이 어렵네요. 그리고 대다수가 토트넘의 승을 보고 있는데 이 정도의 레벨의 차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 지금 7개 픽이거든요. 7개 픽을 모아본 건데 8개 픽인가? 8개 픽이네요. 8개 픽에서 7개 픽 정도를 모아둔 거예요. 토트넘 쪽을 보고 있는 건데 사실 이 정도인가? 이걸 지금 믿어줘야 되는 건가? 이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는 승패 라인으로 잡고 가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토트넘 쪽으로 한번 봐보겠다라는 느낌을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배당도 여기다가 띄워놔야겠다. 잠시만요. 솔직히 이번 챔스는 솔직히 제가 별로 안 하고 싶어가지고, 예, 근데 너무 어려워요. 보통 제가 하는 리그랑은 좀 다른 성향을 띠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제 그 고집을 좀 꺾어보려고 하는 부분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예. 토트넘이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이기게 된다면 1.85라는 배당을 받고, 햄룸에 3.65, 헨승이면 3.45인데 솔직히 여기서 제일 불가능해 보이는 게 3.45거든요, 제 생각에는. 제일 불가능해 보이는 게 이건데, 이거랑 배당이 좀 흡사하게 받은 느낌이기 때문에 믿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2점 차 이상으로도 이길 수 있겠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토트넘 승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초안이 맞을지 이게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대로 한번 토트넘 승으로,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나폴리 경기를 이제 말씀드려볼 건데 이게 지금 77.8%예요. 근데 배당이 지금 누가 봐도 나폴리가 이길 것 같은 경기에 1.64라는 높은 배당을 줬어요. 해외 배당은 1.80이었고 1.80까지 지금 올라간 모습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1.80이라는 배당에 지금 77%, 78%가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레인저스의 4배당이 나름 매력적인 배당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보통 이게 페이크 배당인지 아닌지를 지금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투픽을 쓰고 싶은데 제가 아래에서 좀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제가 그러니까 대부분도 이 배당을 보면서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다수가 다 나폴리를 보고 있어요. 대다수가. 저는 레인저스도 보고 싶은데 나폴리를 다 보고 있다. 누가 봐도 나폴리인데. 근데 솔직히 저는 이번 챔스에서 나폴리가 4강 이상은 올라갈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4강에 들 팀들 중 한 팀이 나폴리고 그 다음에 맨체스터 시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나폴리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 이번 시즌에 언더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나폴리가 리그에서 1등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경기에서도 충분히 이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나폴리의 승을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위험한 배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위험하네요 사실. 3번은
제가 아까 초안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이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1, 2, 3번을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점, 예, 그 점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좀 꼰 거예요, 생각을. 어쨌든, 네, 1, 2, 3번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좀 사실 불안하네요. 2번도 불안하고, 3번도 불안하고, 1번은 왜 인텔한테 저런 정배를 준지도 모르겠고, 좀 고민이 많습니다. 어쨌든, 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네요, 확실히. 네. 4번 경기인데 포르투는 사실 지금 클리브랜드랑 해가지고 포르투가 1.31이라는 배당을 받고 있어요. 1.31이라는 배당을 받고 있고 뭐 핸디로는 2.02, 3.45, 뭐 무승부는 4.25 이렇게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승부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클리브리드가 뭐 직전에 레버쿠젠한테 1대0으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그건 홈이었고 근데 이제 자국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클리브리드고 포르투는 조금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지금 최근에 보여주긴 했는데 어쨌든 홈에서만큼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강세를 보여요. 홈에서는 홈 극강입니다. 포르투가. 근데 이제 이 클리브리드랑 해가지고 당연히 포르투가 유리해 보이는 건 당연한 생각이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좀 받쳐오면서 안전을 취하고 싶어요. 여기 4번에는 패턴이 페업다가 있는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패턴을 흘러가면 이런 느낌으로 패턴을 흘러가면 계속해서 다른 결과를 내고 있어요. 뭐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겹치는 느낌이 있습니다. 한 번 정도. 하지만 이거부터 해서는 계속해서 번갈아 느낌이 있기 때문에 4번에서는 페업다를 살리고 여기서 승부 라인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어쨌든 1번부터 4번이었고요. 5번 경기는 이제 제가 원래 하던 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레버쿠젠이 지금 현재 너무 안 좋죠. 너무 안 좋고 거의 망가져 있는 상태라고 전 봐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AT 마드리드는 지금 리그에서 그래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직전은 아니고 8월 22일 날 비아레알한테 진 거 빼고는 사실상 굉장히 지금 패배도 없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레버쿠젠이랑 이 너무나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잘 나가는 팀과 못 나가는 팀이 하는 배당치고는 너무 높아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습니다. 제가 이게 상상을 해볼게요.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AT 마드리드가 여기서 1점 차 승리를 한다. 그럼 4배당에 가까운 배당을 주고 2점 차 이상이다. 4.60을 준다라는 건데 어쨌든 AT 마드리드가 이기는 것만 해도 2.22라는 높은 배당을 우리에게 부여를 해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당연히 AT 마드리드가 훨씬 더 유리해 보이는 경기에 어떻게 이런 배당을 부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걸 레버쿠젠 사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토로 한다면 1.50으로 충분하게 가볼 만한 경기라는 거죠. 무승부인지 승인지 이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승 배당과 무 배당의 좀 차이가 너무 격하게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하나 예시를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예시는 없고 어쨌든 에이트 마드리드가 그리고 직전에 원정에서 아마 소시에다드랑 무승부를 했을 텐데 작년부터 현재까지 2연속으로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쿠젠의 단통승으로 이 경기는 이변을 잡겠습니다. 5번에는 사실상 패턴 같은 건 없었고요. 뭐 굳이 하자면 여기 지금 46회차 때 5번 경기에는 아무런 결과가 없었지만 저는 보통 이런 다이아몬드 패턴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잘 뜨는 느낌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뭔가 이 딱 하나만 있을 때 다이아몬드 패턴이 딱 하나만 있을 때는 보통 이 결과에 다른 결과가 나오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 보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44회차를 보겠습니다. 44회차에서 여기 13번을 보시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패턴 이렇게 적용이 되려고 했고 여기도 적용이 되려고 했고 여기도 적용이 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수가 있을 때는 하나 정도는 떠요. 한두 개 정도는 뜨는데 이렇게 딱 하나만 있을 때 여기서 이 다이아몬드 패턴에 해당되는 그런 패턴이 딱 하나만 나올 때는 보통은 잘 뜨지 않는다라는 저의 그 느낌으로 이번 AT 마드리드에 곁들여가지고 레버쿠젠 사이드로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AT 마드리드 조가 지금 B조죠? B조인데 여기에 지금 속해 있는 팀이 AT 마드리드, 클리브리드 그리고 포르투, 레버쿠젠이 있어요. 여기는 조금 다른 의미로 죽음의 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악체들이 모인 것 같은 느낌이지만 얘네들끼리 잘 싸우는. 근데 AT 마드리드는 제가 봤을 때 이번 시즌 그렇게 높이 올라갈 팀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레버쿠젠이 이번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
승으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다음에 이제 미넨 대 바르셀로나. 너무 얘기가 길었네요. 미넨 대 바르셀로나입니다. 배당이 지금 거의 2배에 가까운 배당을 줬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미넨이 일단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홈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왔습니다. 항상. 역대 전적에서만 봐도 제가 알기로는 프리시즌 그 친선 경기 말고 또그 아우디컵 빼고는 미넨이 바르샤한테 홈에서 접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당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두 팀은 각 리그를 대표하는 강팀들이죠. 근데 미넨이 솔직히 좀 삐걱거리는 게 있고 바르샤는 지금 4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했는데 바르샤가 5연승을 한 적이 있는지만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표율만 봐도 배당에 비해서 3등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 예. 보통 저런 배당이면 적어도 60%는 받아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3등분이 이렇게 보란듯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바르샤가 5연승째네요. 5연승째고 6연승을 한 적이 지난 작년부터 좀 찾아보면 5연승은 있었는데 6연승이 없었네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만 보면 사실 가고 싶지가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바르샤가 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 미넨이 지금 현재 삐걱거리고 바르샤가 좀 좋은 상태다. 바르샤에는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있고 1점 차로 이겨도 무승부와 같은 배당을 준다. 2점 차로 이기면 2.7이라는 다소 좀 낮은 정배를 핸디 배당을 준다. 이건 좀 애매하네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어쨌든 미넨 홈이잖아요. 그럼 미넨이 좀 더 유리해 보여야 되는 게 사실이고 제가 보이는 대로 간다 그랬죠. 바르샤로 가겠습니다. 예. 이게 바르샤가 현재 흐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바르샤로 가겠습니다. 무승부가 투표율이 지금 낮은 이유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 배당이 이렇게 높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무승부를 왜 다 안 가시는지는 잘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만 이 경기는 오버가 거의 확실해 보이고 바르샤가 1점 차, 그러니까 2대3 이 정도로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느낌으로 바르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 대한 패턴은 딱히 없었고요. 네, 좀 어렵네요. 패턴을 일단 펴었다가 좀 있긴 한데 이거는 제 패턴을 좀 적용을 시키지 않고 제가 느끼는 바 그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무승부도 살짝 좀 냄새가 나긴 하는데 좀 픽이 부족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바르샤가 미네는 홈에서 이겨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그림을 살린다면 패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 하지만 무승부, 승보다는 무승부 정도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잠깐만요. 한 번만 다시 볼게요. 근데 바르샤, 오케이, 바르샤 무승부 배당 너무 높고 너무 높아. 말도 안 되게 높아. 정말로. 말도 안 되네요. 너무 높아요. 바르샤. 아니 무승부가 너무 높아. 어쨌든 패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르세유랑 프랑크푸르트인데 이 경기는 이제 1.77이라는 배당으로 마르세유가 받았고 프랑크푸르트 3.5 이렇게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두 팀 모두 다 챔스에선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리그에서의 그런 흐름 이런 걸 다 포함을 시켜서 봐보면 마르세유가 훨씬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배당들이 전부 다 뜰 수 있는 배당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지울게요. 이거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고요.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디나모 자그레브랑 하는데 AC 밀란이 지금 현재 팀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물론 홈에서 지금 꽤나 긴 시간 동안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밀란이 지금 이번 시즌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 팩트입니다. 홈에서 6연승을 거두고 있고 디나모 자그레브도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리그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챔스에서도 첼시를 잡았죠. 그렇기 때문에 AC 밀란을 못 잡으리라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 경기가 지금 배당이 AC 밀란이 1.24예요. 그리고 배당이 떨어지고 있네요. 제가 봤을 때는
잘하는 팀과 잘하는 팀이 맞붙으면 보통 배당이 낮은 쪽이, 그러니까 완전히 저배당을 받은 정배당 그 느낌으로 그냥 살려서 간다. AC 밀란으로 가겠습니다. 2번을 보기보다는 8번은 이렇게 가겠고요. 제가 7, 8번 무승부 없다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대각선 무승부 없는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려서 가는 거긴 합니다. 어쨌든 네, 저는 무승부 없다를 좀 살려서 네, 이렇게 8번에는 무승부를 배제한 승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사우터르랑 셀틱이 이제 나왔는데 사실 이 경기는 좀 의문이 들었던 경기예요. 지금 사우터르 도네츠크 이 팀이 셀틱보다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 팩트고요. 또 사우타르 이게 중립 경기장인가라고 저는 듣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홈 팀이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직전에 어쨌든 라이프치히 홈에 가가지고 4대1로 대파를 하고 왔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리그 포함해가지고 4연승을 달리고 있고, 예, 실점도 그렇게 많이 하는 팀도 아닙니다. 근데 셀틱은 레알 마드리드한테 3대0으로 졌는데 어쨌든 원정행을 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셀틱은. 근데 2.06이라는 정배를 받았는데도 투표율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문이 많아가는 경기예요. 이 경기는 솔직히 진짜 그냥 딱 터놓고 말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그냥 먹는 거 아닌가요? 제 느낌에는 이렇게 가면 그냥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의문입니다. 네, 좀 의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아마 9번 경기일 거예요. 9번 경기가 제가 승 없다라고 일단 적어놓긴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5번 연속으로 지금 승이 이어지는데 6번으로도 분명 이어지긴 해요. 이어지긴 하는데 그렇게 잘 뜨는 게 아닌데 사실 이 6연승 이 자체가. 그래서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이게 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어렵다라는 느낌을 살려서 네, 좀 어렵네요. 그리고 원정인데 이렇게 원정 역배당인데 이렇게 높은 투표율을 받으면 제가 지는 꼴을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역배당을 받고 한 40% 이렇게 역배를 받는 건 봤어도 이 정도까지 높은 투표를 받으면 그냥 믿어주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래서 그냥 승부 라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번 패턴은 승 없다가 있긴 한데 이것도 뜰 때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승무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7번에 첼시. 7번이 아니고 이제 11번이고 10번부터 12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경기들은 사실상 배당이 1.28, 뭐 1.35, 뭐 1.12 이렇게 있는데 사실 지금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요 건들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이번 시즌에 4강 이상은 무조건 들 거라고 생각하고 맨체스터 시티를 대적할 만한 팀이 지금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한 팀도 없는 것 같아요. 맨체스터 시티가 지금 거의 극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도르트문트가 이 경기에서 이기는 건 솔직히 너무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고, 뭐 심지어 무승부는 가능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도르트문트가 뭐 직전에 라이프치히한테 3대0으로 지긴 했어도 네, 그래도 이 경기는 그래도 명문인데 이런 배당을 이렇게 받는 거는 저는 그냥 맨체스터 시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공짜 같잖아요. 10번, 11번, 12번 이렇게 다 승으로 뜨면 다 그냥 모조리 다 이렇게 가죠. 솔직히 말하면. 그럼 여기서 제 의심을 하고 싶은 경기가 당연히 첼시 아니겠어요? 당연히 첼시겠죠. 왜냐면 첼시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고 멤버도 그렇게 좋지 않고 골을 누가 넣어야 되는 건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감독이 바뀌었고 감독이 바뀌고 나서 첫 경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감독이 바뀌고 나서는 잘 지지 않는 그런 그림을 저는 잘 봤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살린다면 이 경기는 잘츠부르크한테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배당이 아닐까. 예, 배당적으로 접근을 하지 말자고 했지만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이프치히가 지금 현재 상태가 안 좋거든요. 레알 마드리드랑 하는. 근데 첼시 잘츠부르크 경기가 훨씬 더 불안해 보이는 이유는 첼시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못했던 그런 느낌을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에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에요. 라이프치히는 완전 망가져 있고 잘츠부르크는 자국 리그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는 팀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 배당이 더 높다라는 거에 의견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배당이 더 높죠?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 정말. 예,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게다가 사우타르 도네츠크 그 팀한테 4대1로 홈에서 대파를 당한 팀인데 지금 현재 8연승을 달리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를 얘네가 뭔가 제압을 한다 이런 느낌은 사실 잘 안 들죠. 근데 어쨌든 저는 제압 가능할 수 있다. 예, 축구는 둥글기 때문에 이게 이변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해서 이건 지우고 첼시는 승으로 가겠습니다. 보이는 대로 간다면 사실상 이게 무가 맞긴 한데 근데
이번엔 첼시를 믿어보려고요. 감독도 바뀌었겠다. 어쨌든 이렇게 11번 경기를 좀 이변으로 봤습니다. 여기는 패턴이 없어요. 뭐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는 패턴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랬고요. 다음에 이제 코펜하겐 세비야 경기 갈 건데, 사실 이거는 세비야가 지금 너무 못하기 때문에 세비야의 승이 좀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세비야의 승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일단 지금 1.89라는 배당을 받았거든요. 근데 핸디 배당이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진짜. 이게 이게 이상한 것 같아요. 세비야가 지금 코펜하겐을 상대로 2점 차 이상으로 이긴다? 사실 그것도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왜냐면 코펜하겐도 잘 하는 팀은 아닙니다. 분명 잘 하는 팀은 아니고. 근데 이제 어쨌든 홈에서만큼 그래도 좋은 성적을 내는 팀인데, 세비야가 지금 너무나 망가진 모습을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세비야가 이길 수 있을까? 이 경기에서. 근데 못하는 팀과 못하는 팀이 하기 때문에 세비야에게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볼게요. 그래서 그냥 세비야의 승을, 단통 승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투픽 쓰는 거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쨌든 승부패 다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냥 세비야로 가기로 결심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유벤투스 벤피카인데, 유벤투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못 나갑니다. 못 나가요. 그리고 벤피카는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요. 지금 10연승인가? 아무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연승이에요. 프리시즌까지 해가지고 17연승을 달리고 있는 팀입니다. 작년 마지막 경기부터 프리시즌 연달아서 지금까지 17연승, 한 경기도 지지 않았다. 즉 벤피카도 굉장히 복병 팀 중 한 팀이다. 유벤투스가 지금 현재 리그나 이런 데서 단 1패밖에 안 했습니다. 챔스까지 포함해서 PSG한테만 졌는데, 이 경기에서는 질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저는 벤피카의 승이죠. 여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10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금액은 36,000원 정도가 되는데, 사실상 지금 1, 2, 3번만 좀 다르고요. 나머지는 좀 제가 원래 생각하는 느낌으로 갔어요. 근데 1, 2, 3번을 제가 워낙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원래 같았으면 패, 승무 이 느낌인데, 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 2번 만약에 인테르가 승리를 거두면 여기 토트넘이 지는 느낌이 있을 것 같고요. 그거를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토삼이었습니다.